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잠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면역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면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때는 늦는다. 내 몸을 질병에서 보호해주는 위대한 힘. 면역은 장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암을 만든다. 우리 생활 전부가 면역요법의 대상이다. 무심코 하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면역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증강시키기도 한다.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더블C 김입니다. 오늘은 건강도서 리뷰 타임으로 면역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 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 암을 극복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들려드리는 건강과 행복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시영 박사님이 지으신 면역의 암을 이긴다입니다.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사입니다. 이 책을 짧게 요약한다면 만병의 근원은 면역력 결핍에서 오는 것이니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의 힘은 장에서 나오고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결국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전통 한식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음식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 평소 박사님의 자상하신 성격처럼 글도 아주 읽기 쉽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책 속에도 마지막까지 차분히 들으셔서 건강에 대한 지식을 듬뿍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는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제가 가진 건강 지식 등으로 필터링되어 전달되는 내용이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구독자님은 꼭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핵심 내용만 모아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부터 드립니다.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중과 호흡하고 시대와 교감하는 국민 닥터이자 자기개발, 자녀교육, 뇌각, 세로토닌, 행복법 등을 전파하는 정신적 멘토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면역이란 무엇인가? 유전이냐 습관이냐? 흔히 우리는 유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에 걸릴 유전자를 타고난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운명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많고 불행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질환에서 이럴 확률은 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최근 유전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나머지 95%는 유전적 요인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대로 발현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유전자 활동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는 언제나 좋은 쪽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가령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상생화도 잘하면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 한쪽은 비만 다른 쪽은 삐쩍 마른 모습으로 자라기도 하며 한쪽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해서 다른 쪽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달라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각자의 생활 습관이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등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유전자 발현이 아주 달라진다. DNA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경험에 따라 마치 스위치처럼 끄고 켜고 올리고 내리고 조정된다. 모든 유전자는 좋은 것이지만 불연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나쁜 생활 체험을 하면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있다. 암도 생활습관병의 하나라는 주장은 유전자의 이런 특성 분석에서 비롯된다. 치병의 비밀 면역력. 면역과 나이.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떨어진다. 면역력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생체 방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여기에는 네 가지 우리 몸의 체계가 관여한다. 생체 방어계, 회호흡계, 호르몬계, 신경계. 이들 시스템이 잘 협동하고 항상성이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 면역세포인 림파구는 물론 부교감 기능도 떨어진다. 그리고 골수의 기능도 떨어져 단시간에 새로운 세포를 생산할 능력이 떨어지며 세포 분열이 활발하지도 않다. 특히 골수의 과립구 생산이 떨어지므로 고령자는 충수염에 걸려도 백혈구 수가 상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는 다른 데서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여 방어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면역 기억에 축적을 둘 수 있다. 오래 살수록 감염 체험이 많아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면역 기억이 축적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술 능력도 뛰어나다. 그야말로 백전노장의 지혜가 살아있는 셈이다. 게다가 기억 담당 세포는 수명이 길어서 유사시 항체나 감자, 김파구를 쉽게 빨리 만들어 외적에 대항한다. 둘째, 면역세포는 줄어들지만
점막 주변의 임파 조직 능력은 잘 유지되고 있다. 무리만 하지 않으면 청장년에 가까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고령이 될수록 암 발생이 높아지긴 하지만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젊을 때처럼 빠르게 무한 증식은 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시체를 해부하면 작은 암이 여기저기 많이 발견되지만 생전에 암을 앓은 기록은 없다. 암을 갖고 있으나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조용한 암이다. 장과 면역은 장에서 70%, 뇌에서 30%를 담당한다. 그리고 장과 뇌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면역력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장과 면역. 장관 면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장관의 역할부터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은 뇌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뇌와는 별도로 장신경세포가 단독으로 장의 지령을 내려 장이 유동운동을 하게 한다. 장은 뇌 신경전달 물질의 전부체를 합성하는데 특히 세로토닌의 90%가 장에 있어 유동운동에 관여하며 나머지 8%는 혈장에 그리고 겨우 2%가 뇌에 있다. 장이 세로토닌 전구 물질을 합성해 뇌로 보내야 비로소 뇌가 세로토닌을 합성하게 된다. 면역에는 주로 면역세포가 중심 역할을 하는데 매크로파지, 파리구, 각종 임파구 등이다. 그 다음 가용성 단백질인 인터페론 등은 액성 면역 물질로 면역의 일부를 담당한다. 면역세포는 다른 혈액 성분과 함께 볼수에서 만들어지지만 그중 60에서 70%가 장관에 존재한다. 왜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가 하면 장관은 외부와 연계되어 있어서 외부 침입이 많기 때문이다. 면역력의 70%가 장에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장 속에 살고 있는 상재균의 종류와 다양성에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장내 환경에 따라 면역력이 크게 좌우된다. 상재균은 그 종류도 다양해서 400종이나 된다. 그러나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상재균은 크게 3종류로 분류된다. 유익균, 비피더스균, 유산균 등 장에 유익한 균, 장에 유해한 균, 상황에 따라 유익균도 되고 유해균도 되는 중간균. 이런 성질류는 주로 대장에 있으며 면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은 소장의 바위의 판이다. 여기가 장의 면역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장내 세균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5,000종 이상의 효소를 만든다. 화학물질, 발암성 물질을 분해한다. 병원균을 배제한다. 소화, 흡수, 배사를 돕는다. 비타민을 합성한다. 세로토닌 등 행복물질의 전구체를 뇌로 보낸다. 따라서 장의 상태와 면역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장 건강이 곧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깨끗한 장이 깨끗한 피를 만든다.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의 변화를 둘 수 있다. 전통적인 한국식은 발효식품이 많고 식물성 섬유질이 풍부하다. 그러나 지금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둘째, 체내 리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활 자체가 불규칙해지면서 식사 시간이나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24시간 편의점 야간 근무, 화려한 밤문화, 회식 문화 등으로 장의 규칙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렇게 변화된 생활 리듬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셋째, 뭐니 해도 스트레스가 가장 악영향을 미친다. 도시 생활 환경의 변화, 복잡한 업무나 인간관계 등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장내 환경에 치명적이다. 넷째, 운동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건강 전반에도 부정적이지만 특히 장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소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내 유동 운동을 원활히 함으로써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상 장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는 4가지를 설명했다. 이런 변화는 장 기능을 떨어뜨려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을 유발한다. 그대로 두면 장에서는 장내 노폐물이 쌓여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소장에서는 장과 면역의 주역인 바이엘판의 임파구 기능이 약해진다.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노화는 장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산균의 자연 치유력.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대표 주자로 당질로부터 유산을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세균을 총칭한다. 약 200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프로바이오틱, 후에신 바이오틱 등이 언급되는데 모두 유산균을 만들어내는 데 관여한다. 베스트셀러병에 암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요약한 유산균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산균은 유해균을 억제하며 병원균 침입을 막고 장내 세균 집단을 안정시킨다. 식물의 소화, 흡수,
대사 활동을 도와 미네랄의 흡수와 배출을 컨트롤한다. 장내 부패를 억제하고 설사와 변비를 막으며 유해물질과 병원균을 먹어치워 억제한다. 부신피질 호르몬, 여성 호르몬 등의 합성 작업을 돕는다. 바이러스 증식과 병의 발생을 저지하는 인터페론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높인다. 이상의 기능을 훑어볼 때 장의 면역과 유산균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산균은 복용 후 위장의 강력한 산성 때문에 장까지 닿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최근에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유산균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실제로 장에 유익한 것은 유산균 자체가 아니고 유산균의 분비물 및 균체 물질이다. 최근에는 16종의 유산균을 두유를 이용해 배양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다. 유산균은 세포벽에 강력한 면역 증식 인자를 갖고 있어서 이것이 B세포 등 임파고를 자극한다. 그리고 이게 면역력을 높인다. 장내 세균 건강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야채류, 곡류, 과일류 등 식물성 식품의 섭취는 장내 세균에 좋은 먹잇감이 된다. 발효식품을 먹는다. 식물류를 섭취한다. 가공식품은 피한다. 모든 음식을 잘 씹어 먹는다. 적절한 운동을 한다. 자연 친화적 생활을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다. 하지만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강력한 약이 개발되면서 장내 세균의 균형이 난조에 빠져 인간이 원래 갖고 태어난 자연 치유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변비에 걸리면 안 되는 이유. 변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하는 주요 요인인 만성적인 변비는 지속적인 골칫거리다. 몇 가지 중요한 원인들을 다음과 같다. 식사량이 적다. 동물성 단백질 등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먹는 식사량이 적어서 유독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노폐물이 장에 정체되기 쉽다. 편식이나 다이어트 역시 식사량이 줄어드는 요인이다. 식물성 섬유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고기를 먹는 환경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채소 등 식물성 섬유 섭취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대변량이나 덩어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배변감을 못 느끼거나 유동 운동이 저하된다. 수분 섭취의 부족으로 변이 부드럽지 못하다. 하루 2000cc의 물을 권장하지만 실제로 그만큼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운동 부족이 장의 유동 운동 촉진을 방해한다. 스트레스가 많다. 장에는 장신경과 자율신경이 이중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긴장하면서 이동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체내 리듬의 깨짐은 장내 환경의 악화는 물론이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려 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약화시킨다. 장시간 회의나 시간의 압박이 많은 현대인은 배변감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문에서 변의 자극이 둔해진다. 생활과 식사습관 등의 난조는 체내 리듬의 난조로 이어지며 이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려 장의 움직임을 둔화시킨다. 월경전 증후군으로 변비가 생기기도 한다. 생리전 황체 호르몬의 작용으로 장관의 움직임이 저하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 장관 기능의 저하로 변비가 생긴다. 여기에 운동 부족, 식사량 감소 등이 더해져 변비가 악화된다. 변비 치료를 위한 자극성의 하즈를 장기 복용하면 대장 기능이 점점 나빠진다. 변비를 그냥 두면 무엇보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시원하게 대변을 누기 위해선 식물성 섬유의 장내 세균의 힘이 중요하다. 요구르트에 한천을 섞어 디저트로 먹으면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유익균을 증식시킨다. 나토, 야채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당류를 섭취하는 것도 좋다. 식물 섬유의 기능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밥상에 오르는 반찬은 나물, 김치, 된장이 전부였다. 1980년대쯤부터 형편이 나아지면서 소박한 전통 밥상 위주의 식탁에 큰 변화가 왔다. 한마디로 채소가 줄고 고기가 늘었다. 특히 한창 자라는 세대는 갑자기 식성이 서구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이른바 생활습관병이 급증했다. 옛날 우리 밥상이 참으로 건강식이었다는 게 요즘 영양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영양학계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먹어야 할 식물 섬유의 3분의 1밖에 섭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양념과 전통 음식을 따라하느라 야단이다. 실제로 클린턴 정권 때 설탕과 소금과의 전쟁을 국책으로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여기서 식물 섬유가 장과 면역에 미치는 중요한 3대 기능을 적어본다. 첫째, 보수성. 수용성 식물 섬유 눈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하고 변의 양을 부풀려 배변을 촉진한다. 따라서 변비가 해소될 뿐 아니라 장에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유해물질을 함께 쓸어내림으로써 장을 대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장이 깨끗해지고 윤기가 난다. 둘째, 흡착성. 우리 몸속에 들어온 식물 내의 유해물질을 겹쳐 변과 함께 배설시키는 디톡스 기능이 있다. 그리고 몸 안의 여분의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의 배출을 촉진해 요해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셋째, 발효성.
장의 유익균에 의해 분해돼 유기산이나 지방산으로 바뀌어 장 내부를 산성으로 유지한다. 약알칼리성을 좋아하는 유해균이 감소돼 장내 환경이 좋아진다. 장내 에너지원, 글루타민. 장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나 임파구 영양의 원천을 밝히는 것은 장관 면역을 강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1950년대 미국 국립위생연구소팀에서 많은 보고서를 냈는데 글루타민이라는 물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다. 면역세포의 발육이 오직 글루타민이 첨가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970년대 소장의 영양분이 상식과는 달리 포도당이 아니라 글루타민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후 1980, 1990년대에도 계속해서 글루타민과 장관 면역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글루타민은 소장 점막의 최대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대장 점막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또한 임파구 등 면역세포의 발육과 증식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장관 면역에서 없어선 안 될 귀중한 물질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 5mg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20에서 30mg으로 증량해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강식품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글루타민은 장관 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물질이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 효소.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합성되는 단백질로 생체 속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이 촉매구시를 하는 고분자 화합물의 총칭이다. 이것 없이는 소화를 비롯해 생체 내 어떤 화학 반응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크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두 가지로 나뉘며 대개는 장내 세균을 만든다. 효소는 인체 내에 5,000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개의 효소는 한 개의 화학 반응에만 관여한다. 효소는 촉매작용뿐 아니라 해독에도 크게 관여하며 이것이 부족하면 노화가 촉진될 뿐 아니라 여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효소를 아껴 쓰고 체내 효소를 활성화해 장내 세균이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게 면역 강화는 물론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신선한 식자재를 먹고 효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물을 섭취한다. 효소가 잘 기능하려면 16종의 비타민과 60종의 미네랄이 필요하다. 이들을 풍부하게 함유한 곡물, 야채, 해조류 등을 섭취한다. 효소는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먹는 게 효과적이다. 명심하라. 저체온은 효소 활성도를 떨어뜨린다.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 파이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은 야채가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식물성 화학물로서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녹슬게 하고 피부 기능을 약화시키며 혈관벽을 파괴하는 등 노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을 만드는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활성산소 흡수 능력을 수치로 표시하도록 해서 5-a 운동을 벌인 바 있다. 하루 5접시 이상 색이 있는 야채, 과일을 먹자는 운동인데 그 후 발암률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 파이토케미컬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활성산소의 제거 상처난, 세포 유전자 수복, 암세포의 증식 저지 감염에 대한 저항력 증가, 면역력 향상, 기억력, 집중력 향상, 노화 방지 등이다. 흔히 먹는 야채의 활성산소 흡수 능력 측정 수치는 시금치가 20% 가장 높다. 상추, 브로콜리, 배추는 13, 당근은 12, 양파는 10이다. 프로폴리스는 탁월한 항암작용 및 항산화작용으로 따로 기술에 둔다. 약 20에서 30종의 플라보노이드 식물에 함유된 황색계 색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항균, 살균, 항바이러스뿐 아니라 항염작용, 면역조정, 세포 신진대사 촉진, 조혈작용, 혈류 개선 등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콜라겐의 항암작용.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피부 탄력을 위한 미용 성분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위양용으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상처받은 세포가 분열, 변이 증식을 반복해 암성화되는 것이 콜라겐이 세포를 모아서 암세포 발생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한편 콜라겐은 뼈, 연골, 건, 인대, 내장을 포함한 점막을 비롯해 모든 조직에 탄력을 준다. 특히 위의 점막 하층에는 조직의 토대로서 콜라겐이 많이 함유돼 있어 이를 섭취하면 장의 점막이 튼튼해지고 장과 면역이 잘 기능하게 된다. 콜라겐은 뼈를 구성하는 성분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해 탄력 있는 뼈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골수의 조혈 기능을 도와 면역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여기까지 해서 책의 내용 정리를 장에 대한 기능 회복 위주로 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면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